네, 안녕하세요. 옹글 콘텐츠 스터디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동화 마케팅 무작정 따라하기. 네, 이 책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 책 통해서 저희가 공부하게 될 내용 한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이 책의 제목인 자동화 마케팅인데 이게 이제 키워드인데요. 자동화 마케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개념을 알고 또 이런 우리가 하는 소규모 비즈니스 1인 기업가에 하는 사업에 맞는 자동화 마케팅에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알 수 있고, 그리고 자동화 마케팅에 콘텐츠가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콘텐츠는 어떤 것이고 또 어머, 잠시만요. 제가 저 화면을 계속 그냥 공유하고 있었나 봐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잠깐만요. 소리 빼고. 네. 네. 그러면 그다음에 내가 그렇다면 이 책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용할 점을 찾는 거, 그렇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챕터 네 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내용은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잠깐만요. 제가 소리 좀, 네. 책에서는 워드프레스로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을 되게 간략하게 한 두 장? 두 장 정도 해서 이게 간략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보신 분 또 아시겠지만 저도 워드프레스로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거를 한번 보고 따라 하기에는 저도 막 이렇게 기계치라서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복습하면서 막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방 따라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워드프레스 그것만으로 홈페이지를 꼭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볼 거는 그러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알고 그거를 나름대로 적용해 보는 거, 그렇게 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홈페이지는 인제 요즘에 툴이 더 쉽고 좀 예쁘게 만들 수 있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노션이나 캔바로도 좀 쉽게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블로그로도 이런 홈페이지나 어떤 이렇게 상품 안내 페이지 정도는 인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고 카톡으로 공유할 때는 또 블로그로 글을 쓰는 게 더 좋으니까요, 공유하기에. 그래서 홈페이지를 꼭 워드프레스로만 만들어야 된다, 인제 그렇게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도구는 여러 개니까 이제 내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도구를 선택해서 그걸로 홈페이지처럼 이용해 보는 거, 그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그럼 우리가 써야 하는지 조금 집중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그러면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 네. 그러면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면 되게 일단 그냥 빈 화면이 되게 막막한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써서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 AI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뭘 적을 건지는 내가 가이드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좀 막막한데, 그리고 저희가 또 봐 온 거는 되게 훌륭하고 멋진 홈페이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네. 책에서 말하는 거는 일단 중요한 거는 홈페이지 어떤 페이지, 화면에 보이는 페이지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메시지를 적을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에서 나오는 거는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조금 확장해서 어떤 상품의 상세 페이지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이벤트나 프로모션 페이지,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메시지를 만드는 방법, 이런 식으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 했을 때 이제 잠깐만요. 어. 이 책에서는 "질문으로 만들어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막막할 땐 질문으로 시작하자." 그래요. 그래서 어떤 페이지를 만들 때 어떤 내용부터 써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한데, 이럴 때는 어 어떤 또 막막한데 이럴 때 오히려 좀 그럴듯해 보이려고 그런 문구를 또 찾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저도 막 이렇게 카피라이팅 그런 책도 찾아보고 그런 것 같은데요. 오히려 막막할 때 그럴듯한 문구를 쓰는 대신에 "질문을 하고 내가 답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해 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질문을 하고 내가 그에 대해서 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그 내용을 만들어 보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용을 훨씬 편하게 풀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작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질문, 여기 "막막할 땐 질문으로 시작하자." 해서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할 건데?" 했을 때 이제 6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해 보고 이걸 정리해서 페이지를 완성하면 "훌륭한 페이지가 완성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또 우리는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제 하나씩 볼 건데요. 이 질문을 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다 답이 각자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자 다른 답을 이제 나름대로 써 놓고 정리를 해 놓고 그 내용을 이제 GPT에 넣어서 정리해 달라고 하면 또 이렇게 좀 깔끔하게 또 정리된 메시지로 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활용을 해 보자.'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 6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누가 이 페이지를 봤으면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핵심 타겟, 네, 바로 타겟 고객을 묻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누가 이 페이지를 봤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 만약에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지지 않으면 내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내가 적을 답도 이제 두루뭉술하고 되게 추상화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방법은 내 주변에 누군가를, 네, 내 주변에 실제 누군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이제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이 페이지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인제 답을 적어 보는 거. 네. 요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어 실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만들기 때문에 추상적이지 않고 이렇게 찐으로 답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이 페이지를 봤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이제 우리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질문 두 번째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질문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쪼끔 생뚱맞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인데 되게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타겟 고객이 이 홈페이지를 봤을 때 어떻게 느끼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정보의 창고처럼 아주 좋은 정보가 모여 있는 그런 곳으로
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곳으로 보길 원하는지, 네.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보길 원하는지, 네. 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그런 컨셉을 잡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느낌을 주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성적인 느낌인지, 예 감성적인 느낌인지, 어떤 느낌을 주고 싶은지에 따라서 구성 기획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미연 대표님도 그 브랜딩 브랜드 브랜딩 하실 때 이렇게 컨셉이랑 이런 걸 잡으시니까 요런 것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느낌인지, 따뜻하게 감싸주는 쪼끔 감성적인 느낌인지, 네 또 다른 어떤 뭐 쪼끔 식품 같은 경우에는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인지에 따라서 이런 페이지 구성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기를 원하는지. 네. 두 번째 질문이고요. 이제 세 번째 질문은 그럼 내가 전달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예요. 네. 그래서 내가 전하고 싶은 사업의 철학이나 어떤 상품의 특징,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본 그 사람에게 단 하나만 기억에 남게 하고 싶다면 어떤 내용을 남기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한 줄로 정리해 본다 예요.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 만들어 보고 그중에 하나를, 네 마음에 드는 거, 혹은 이렇게 그 투표 올려서 하나를 페이지에 강조하는 문구로 쓰면 됩니다. 네. 네.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 네. 그다음에 질문 네 번째는 그러면 나의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파는 어떤 서비스든 상품이든 되게 막 많이 다른 거는 이제 지금에서는 별로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나는 차별화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고 실제로 이렇게 또 만나 보면 나는 내가 이거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조금 더 대화를 해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차별점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 보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 어떤 그 쓰는 느낌,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각자만의 스토리가 있고 또 개성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의 강점이나 배경에서 차별화를 찾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차별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굉장히 다른 점, 혹은 굉장히 잘하는 점, 요렇게 생각을 하면 부담이 돼서 '이 차별화를 찾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책에서 나오는 문구인데요. 차별점이라고 해서 꼭 압도적으로 우월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또는 회사가 시장을 쪼개서 좀 더 집중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파고들 수 있는 지점이면 충분히 차별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강점이나 배경에서 차별화를 찾고, 예를 들면 저희가 마케팅도 병원 전문 마케팅, 그리고 학원 전문 마케팅, 인제 이런 것 같이 어떤 한 분야에 이렇게 좀 뾰족하게 특정 타겟을 집중해서 하는 것도 차별화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이 부분에서 되게 월등하다.' 그것보다는, 네 나는 이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네. 미연 대표님. 아 이게
맞아요. 타겟을 좁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네요. 맞아요. 그래서 어 저도 계속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자책 또 글쓰기 이런 거는 워낙 범위가 이제 넓잖아요. 그래서 저도 1인 기업가나 인제 쪼끔 전자책을 취미로 쓰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쪼끔 인제 비즈니스적으로 하고 싶은 분도 계시니까 이렇게 저는 그 나름대로 이렇게 쪼끔 좁혀서 생각해 봤는데 이것도 그것도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또 다른 차별화가 있을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대표님도 브랜딩을 하시니까 또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저희 애들 학원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국영수도 있고 과학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학원이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특이한 걸 하나를 봤어요. 그래서 저희 큰애가 컴퓨터 전문 고등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인제 뭐 이제 학교 공부도 하면서 그런 컴퓨터 수업도 배우는데 그러한 특성화고를 특성화고만 대상으로 하는 또 그런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다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와 세상에 이런 학원도 있네.' 그래서 정말 타겟을 네 타겟을 좁힌다는 게 '와 끝에 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유튜브 찾다가 그런 학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상 이렇게 전화해 보니까 그런 특성화고 학생들만을 위한 학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죠. 네. 뭐 인제 그런 식으로 네 그쵸.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또 그 학생들은 그 학원이 또 맞을 테니까 어 또 운영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저도 '아 그렇게까지 뾰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 네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질문 다섯 번째는 "그럼 나의 경쟁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또 다른 차별점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나와 유사한 업종에서 경쟁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잘 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강점을 분석하고 또 안 되는 곳이 있으면 그곳의 약점을 나름대로 분석해 봐서 네 그거를 반면교사로 이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쟁사의 그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의 후기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어떤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저도 요런 경쟁사 조사하는 거 뭐 이렇게 시장 조사하는 거 이런 거는 많이 들어 봤는데 그리고 저희 회사 다닐 때는 뭐 시장 조사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거고 또 대표님께서 디자인할 때도 시장 조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회사 다닐 때는 시장 조사를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제일할 때는 이 경쟁사를 분석하는 게 이게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자니 시간이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이게 더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져서 이거를 안 했는데 '아 이 경쟁사 분석도 중요하구나.' 이렇게 또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맞아요.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중요하게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그렇더라고요. 네. 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 여섯 번째 예 인제 마지막 여섯 번째예요. 그래서 "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제 앞에서는 메시지와 차별점을 발견하고 정리를 한 거고요. 인제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후기도 되고 사례되고 어떤 내 제품을 설명하는 그 특징 그다음에 장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 그러니까 그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요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근거가 없으면
그냥 일방적인 그냥 주장이 되거나 그냥 뇌피셜이 되거나 하기 때문에 네 요런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고객들이 안심하고 믿고 나의 상품,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요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오프라인에서 일하시는 분인 경우에는 실제 일하는 사진 뭐 요런 거 설치 사진 뭐 이런 거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판매하는 분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성과 사료 그 성과 자료 요런 거 보여줘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근거가 있어야 네 설득력이 있고 다른 고객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만들기 질문에 질문 6 가지가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타겟 고객, 그다음에 방문자가 어떤 느낌, 요거는 인제 컨셉이었고요. 인제 세 번째는 핵심 메시지. 네.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가치, 철학 요런 것들. 그리고 인제 네 번째는 나의 차별화 포인트. 나의 차별화되는 나의 그러니까 제품, 상품, 서비스 네. 요런 차별화 포인트. 그다음에 경쟁사는 누구인가. 네. 조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내 그럼 내 메시지를 말했을 때 요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네.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막상 생각을 이게 정리를 해 보면 답이 바로 나오는 것도 있고 쪼금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짧게라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적다 보면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아까 경쟁사 뭐 요런 것처럼 네 그리고 차별화 포인트 요런 것처럼 어떤 부분 보완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자꾸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홈페이지 만들기 그리고 이 질문과 이 내용을 보면서 인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질문에 내가 답을 써서 이제 GPT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정리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만 모아서 카톡에 올려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인제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페이지가 당연히 처음에는 디자인도 없고 뭐 좀 이렇게 투박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막 보통 구입할 때 보는 페이지는 되게 디자이너들이 하고 뭐 그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이 막 되게 몇 번을 다듬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되게 세련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부족하고 '이런 거를 올려도 될까? 써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제 책에서 말하는 거는 어 만약에 어떤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페이지에 그 모든 걸 다 걸겠다. 그래서 모든 사활을 다 걸겠다. 이거로 내가 쇼부를 보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되게 부담스러운 페이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진정한 자동화 마케팅을 구현을 하려면 그 페이지 하나만으로 고객을 설득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함보다 가볍게 시작하고 다듬어 가라. 이렇게 하고 한 페이지로 모든 걸 설명하는 거는 그 고객에게 너무 부담이 된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자동화 마케팅 네. 그래서 이 작가가 말하는 자동화 마케팅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정보성 콘텐츠를 읽고 관심을 가진 고객이 네. 그러니까 콘텐츠를 읽고 뭔가를 바로 구입을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고객이 그다음에 구매 전환에 필요한 페이지를 방문하게 하거나 네. 인제 그 우리가 앞에서 지금 홈페이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하거나
혹은 콘텐츠를 읽고 궁금증이 더 유발이 돼서 뭐 이메일 구독을 한다든지 해서 또 다른 콘텐츠를 계속 읽어 보도록 하는 것. 네. 그게 이 작가가 말하는 자동화 마케팅의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고객은 페이지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단계로 구성이 된다. 이게 이 작가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페이지 하나를 보고 와 막 월에 몇백 뭐 월 천 이렇게 팔 수 있다 막 이런 광고하는 것도 많은데 이런 그러한 원샷에 끝내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다. 고렇게 말하는 쪽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홈페이지, 어떤 판매 페이지 이러한 페이지가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져도 일단 가볍게 만들어서 시작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살펴본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내용을 뭐 꼭 내가 굳이 그 막 홈페이지 막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또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블로그에 저는 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런 내용을 이제 쪼금씩 적용해서 블로그에 하나씩 만들어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인제 네. 우리가 인제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안내 랜딩 페이지 같은 이제 페이지를 만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그러고 콘텐츠를 그다음에 내가 많이 만들었어요. 네.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고 콘텐츠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자동화 마케팅이 되는 걸까? 그러면 인제 자동화가 되는 걸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이제 답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콘텐츠를 되게 잘 만들어 놔도 이제 고객이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뼈아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 내 콘텐츠 링크를 공유하라."가 답이에요. 그래서 '아 역시 이것이 답이구나.' 하고 또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SNS, 카카오톡방도 공유하는 것이 좋고 그런데 아무 데나 한다고 사람들이 다 관심을 주고 반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나와 관련된 네 카카오톡방이나 네이버 카페 또 페이스북 그런 데에 전략적으로 배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음 그곳에서 이제 내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반응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제 생각은 그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는 이제 카카오톡방이 완전 그 광고방이 돼 가지고 저도 그냥 그 빠져나온 방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고 뭐 이렇게 굳이 뭐 잘 보지 않고 저도 그렇거든요. 보지 않고 그러고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인제 쪼끔이라도 막 광고 홍보 막 이런 느낌이 있으면 그냥 뭐 바로 차단하거나 인제 그 글 내리잖아요. 삭제하잖아요, 운영자들이. 그래서 그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뭐 막 너무 단순하게 보여주는 그런 광고보다 이제 진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링크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유하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가 어떤 것일까? 이제 진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이제 필요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어떤 것일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트래픽은 사람 많은 곳에 무조건 링크 공유하기. 네. 요거 요거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인제 그다음에 저희가 이 책에서 제목이 자동화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어 자동화. 그래서 자동화라고 하면 저는 이제 콘텐츠를 하나에 정리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막 이렇게 쭈루룩 올라가고 막 그런 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인제 책에서는 "자동화 전에 이전에 네 수동화가 먼저다." 네 요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해 봐야 자동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자동으로 하면 뭐를 자동으로 해야 될지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자동화 이전에 수동화라고 하네요. 네. 왜냐하면 그게 "시행착오를 겪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 보지 않고는 자동화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의 그런 과정에서 고객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나랑 비슷한 고객들을 더 도울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행착오를 겪어야 그 고객들도 뭐를 어려워하는지 알게 되고 내가 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안 갖고 왔네요. 책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자동화를 제대로 구현하고 싶다면 반드시 수동으로 작업하는 과정을 파고들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그 이후에 구현한 자동화만이 진짜 내 것이 되고 포인트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쉽습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가 우리 책 이제 지금까지 네, 그죠. 그냥 다 자동화되면 참 좋을 텐데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냥 다 자동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수동화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해 보죠 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 부분은 진짜 그냥 자동화로 계속하면 이렇게 효율적이겠다. 오히려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인제 고 방법을 찾아서 인제 자동화를 하나씩 적용을 해 보는 거죠. 네. 저도 뭐 거의 지금은 그 AI 쓰는 거 정도 빼면 거의 수동이어 갖고 네 AI 없으면 완전 완전 수동 오리지널 네.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그 왜 교수님도 그냥 뻘짓이라고 했나요? 그냥 이렇게 해 봐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한 내용 이제 짧게 살펴보면요. 네. 맞아요. 그냥 유주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그 김연아 선수 인터뷰 영상 같은 거 보면 그거 떨려서 훈련할 때 무슨 생각해요?" 그러면 "무슨 생각해. 그냥 하는 거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그런 생각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이게 책 보고 또 교수님 수업 들었던 거 또 이렇게 뭐 유튜브든 좋은 영상 보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 보면요. 저희가 홈페이지 만들기 위한 질문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홈 무슨 어떤 '난 홈페이지 필요 없는데.' 그런 것보다는 내 상품과 서비스를 조금 판매하고 싶을 때 이렇게 좀 각 잡고 만들어야 될 때 안내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내용을 채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질문 내용 요렇게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안내 페이지도 만들고 막 콘텐츠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만들고 끝이 아니다.' 네. 저도 그렇고 은근히 만드는 데 힘이 빠져서 막 이거를 공유하고 막 알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콘텐츠를 공유해야 된다.' 네. 요것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자동화 마케팅인데요. 이런 자동화 이전에 먼저 수동화를 해야 된다. 수동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어 콘텐츠로서의 홈페이지를 살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쓰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또 과정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앞에 여기 질문은 꼭 나 나름대로 이렇게 한 줄이라도 적어 보고 또 블로그에도 한번 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콜 투 액션 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메일 마케팅, 그래서 이 책에서도 책의 제목과 주제가 자동화 마케팅이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본 책도 게을러도 콘텐츠, 거기서도 이메일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분은 이메일 마케팅으로 이 자동화 마케팅을 되게 지금까지 사업으로 잘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이메일 마케팅을 되게 그 시작 단계로 생각을 하고 이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메일 마케팅으로 자동화 세팅하기, 그 뒤 인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스터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그렇게 과정이 진행되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볼게요. 어떻게 만들고 이용하는지,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미연 대표님, 밖에 나갔다가 인제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좀 피곤하시겠어요. 피곤한데도 또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참여해 주신 김미연 대표님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편한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대학 동기 모임 있으셔서요. 신나셨겠네요. 기분 좋으셨겠어요. 그죠? 오랜만에 또 친구 만나니까 좋으셨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